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사의 중심에 서 있던 두 명의 피파 심판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자정에 동시에 공개된 공동심경 고백서를 통해 필립 두이치와 리카르도 피에로는 단순히 사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영원히 끝장낼 수도 있지만 리그 전체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감춰진 진실 하나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곧 폭로될 거대한 승부 조작이나 부패 스캔들의 첫 번째 자백일까요? 이 역사적인 고백의 배경은 혼돈 상태에 빠진 미국 축구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 존 토링턴 LAFC 회장의 단호한 항해 이후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프로 심판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스템 전체에 압박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ESPN 폭스포츠의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장면들을 해부하며 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빗속으로 걸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심경 고백서는 소셜 네트워크 X에 나타났으며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뇌의 양심의 압박에 그리고 아마도 MLS의 조사가 무엇을 들춰낼지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영원히 휘슬을 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을 몰고 온 공동심경 고백서였습니다. 게시물은 즉시 세계 최대 통신사들이 인용한 직접적인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필립 두이치와 리카르도 피에로는 선수 손흥민과 LAFC 구단 그리고 모든 축구팬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저희가 내린 판정들은 프로 수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의 편지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두 심판이 내부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한 부분이었습니다. MLS의 심판 시스템은 신체적 기준부터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손흥민 선수의 수준에 맞는 선수를 감당하기에는 완전히 구식이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그 어떤 심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신체적 한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첫 번째 비밀은 신체적 한계에 대한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속도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능력은 심판들의 체력 훈련 시스템이 단 한 번도 대비한 적 없는 수준입니다. 시청자들은 TV로 보지만 심판들은 경기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한 선수가 단 한 번의 플레이만으로 심판보다 5에서 10엠나 앞서 나갈 때 심판의 시야는 완전히 왜곡됩니다. 더 이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추측하게 됩니다. 심판들이 뒤처진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MLS에서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속도와 폭발력을 가진 선수를 감당하도록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훨씬 더 시스템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절차상의 시대착오입니다. 네, VAR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의 속도와 압박감 속에서 VAR 기술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깃발기 지연 절차는 말하기는 쉽지만 자신감, 주심과의 신경적인 조화,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즉각적으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수년간 몸에 깊이 밴 습관의 압박감은 극도로 큽니다. 우리는 20세기에 훈련된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21세기의 기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치명적인 허점을 폭로한 후 두 심판은 언론이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한 시스템 파괴자라는 명칭이 정확했음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여성 심판에게 보인 행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해당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심판뿐만 아니라 주심의 행동 또한 손흥민 선수의 격분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경기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미국 LAFC 팬들은 MLS 31라운드 샌디에이고
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한 것에 대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으로 LA 현지 한인들과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경기장 스토어에 비치된 수만 장의 유니폼이 단 일주일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LAFC는 손흥민 선수 유니폼 판매 수익으로 단 3주 만에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회수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서브 컨퍼런스 1위를 달리는 샌디에이고 FC와의 전반기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한 만큼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LAFC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전반 7분경부터 심판의 판정으로 경기가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들이 발생했습니다. LAFC 선수가 분명히 뒤에서 먼저 공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반칙을 선언하며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는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며 먼저 공을 건드렸는데 왜 반칙이 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반 43분경 1대1 상황에서 상대팀 공격수 로사노가 공을 잡고 돌파하는 순간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화가 역력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심판에게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극도로 화가 난 이유는 심판의 명백한 오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사노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할 당시 위치가 하프라인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오프사이드 반칙 위치를 그보다 약 8m 아래쪽으로 잘못 판단하고 플레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대1 동점 상황에서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8m를 더 전진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디테일이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높은 수준의 경기에서 박빙의 승부처에서 경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격렬하게 항의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MLS가 왜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에 수준 떨어지는 심판을 배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판의 오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반 상대팀의 역전골이 터지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VAR 판독 없이 골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요한 승부처에서 VAR을 활용하지 않은 심판의 판단이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들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인데 VAR 판정 없이 경기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벤치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감독인 체론돌로가 나서서 항의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심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논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후반 63분경 1대1 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이 초이 니에르의 패스를 받아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심판이 휘슬을 불며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좌측에 있는 여자 선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초이 니에르가 공을 주기 전에 손흥민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공을 받기 위해 올라오는 것을 본 초이 니에르가 공을 주기 전에 기다리는 모습을 고려하면 완벽한 온사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판정에 대해 격분하며 경기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MLS 여자 심판의 수준이 부족하여 남자 선수들의 빠른 경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여자 선심의 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에 대한 혼란을 표하며 애매한 상황에서는 판정을 유보하고 VAR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기 흐름을 끊는 애매한 오프사이드 판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여자 심판의 경우 남자 축구 경기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여자 심판의 남자 축구 경기 주심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심판의 오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하면서 LAFC가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심판에게 다가가 오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축구 경기에서 가장 많은 오심이 발생하는 영역이며 피파가 월드컵에 오프사이드 자동 판정 시스템을 수백억 원을 들여 적용하는 이유는 경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오프사이드 자동 판정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선수들과 감독들의 오프사이드 판정 항의가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리미어 리그는 지난 시즌까지 오프사이드 자동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즌부터 도입을 결정하여 오프사이드 판정 논란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놓고 시스템 자체가 후진적이라면 팬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판정에 문제가 있으면 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감독 체룬돌로가 항의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감독 역할을 대신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홈 데뷔전을 주심과 여자 심판이 망쳐놓았다며 주심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심판의 판정 기준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